그럼 제 그 2장 이어가지고 3장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은 이제 우리나라 그 수산생물질병관리 국가 체계, 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대해서 제가 2장에서 주로 설명했습니다. 사실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은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 수산질병관리법의 기본 초안을 사실 제가 용역을 해서 그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걸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그 수의사 같은 그런 단체에서 왜 그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이라는 것이 뭐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잘 사례가 없는데 한국이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것도 있었지만, 사실 지금 보면은 그 굉장히 그 잘 만든 법이다 하는 걸 저도 충분히 그 이해를 했고요. 이제 그 내용을 아마 제가 제 2장에서 주로 쭉 설명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법이 왜 필요하며 앞으로 어떻게 양식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을 아마 충분히 그 이해를 아마 했을 걸로 봅니다. 그럼 제 2장 이어가지고 제 3장 내용은 이제 제 1장 국가관리 체계라든지 또는 제 2장에서 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었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설명을 했었으니까요. 이제 제 3장에서는 1장과 2장을 가지고 국가가 어떤 이제 정책을 했었고, 이제 그 법을 만들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또 현재 어떤 행태로 이제 그 방향 설정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수산생물질병관리에 대한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양식 발전에 중요한 국가 정책이죠.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특히나 한국 같은 이런 조만한 나라에서는 굉장히 밀집적으로 양식을 하기 때문에 그 질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양식 발전의 하나의 요인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그 질병 관리에 대한 국가 정책은 쉽게 얘기하면은 양식 개발 정책과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한 30분 동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수산생물 질병 관리에 대한 그 정책이라는 것은요, 물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그 양식 산업 발전의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 관리에 대한 국가 정책의 어떤 기본적인 의의는 뭐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법을 만들었으니까 이 법에 대한 이 법이 충실하게 실행이 되고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정책으로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수산생물 질병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방역을 할 수가 있도록 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 정책의 효율성이나 투명성,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리 정책의 많은 부분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순응도를 위해서 이제 정책 효과를 갖다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특히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국가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수산생물 질병 관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 되는 양식업자들이 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고기를 키우는 양식업자들은요, 자기가 키우는 고기에 병이 생기면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절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키우는 양장에 병이 생겼다면은 누가 그 고기를 사 먹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숨기고 몰래 그걸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이게 고기를 키운다는 것은요, 그 고기를 빨리 키워야 되니까 24시간 먹이를 먹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고기가 먹이를 먹고 큰다 하지만 그게 24시간 먹이를 먹이니까 그 고기가 제대로 이게 건강하게 고기가 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산생물 질병 관리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양식업자들의 참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산생물 질병 관리에 대한 국가 정책은 어떻게 하면 이 양식업자들 하여금 이제 이 제도에 스스로 잘 참여를 하는 것이 결국 자기들이 하는 양식이 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그 어떤 뭐랄까 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 국가로서는 또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것이 이제 관리 정책의 하나의 어떤 큰 요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관리 정책 수립의 그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합니다. 하나는 평상시에 많은 이제 병들이 뭐 양지에서 일어나겠지만 그 평상시에는 어떻게 예방을 하고 또 어떻게 질병을 발견하며 어떻게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방역에 대한 이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방역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도 하고 하는 이런 것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평소에 합니다. 그래서 관리 정책에 중요한 것이 이제 평소에 이제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비상시에 이제 질병이 갑자기 생겨서 확산이 되고 있다 하는 이런 비상시에는 또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는 그것이 이제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를 비상시라 해가지고 비상시에는 이제 긴급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방역 기관 간에 있어서 협조 시스템 구축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그 긴밀하게 서로 협조하여서 이제 해야 되는, 그래서 이게 방역에 대한 아니 질병 관리에 대한 정책은 이제 평상시와 비상시를 구분해서 이제 정책을 갖다가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정책의 뭐 이제 비전 목표라든지 전략을 보면은 물론 비전은 건강한 바다, 예, 건강한 이제 생물, 그리고 지속적인 이제 수산업 발전. 그다음 목표라는 것은 수산질병관리의 선진화, 과학화. 이게 대한민국의 그 수산생물 질병관리 정책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산생물 질병관리의 선진화, 그다음에 과학화를 이제 하겠다는 것이 이제 수산생물 질병관리 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방역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과학적인 그런 시스템을 하겠다 하는 것하고, 이제 두 번째는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체계를 선진화. 그러니까 선진국 어느 나라와 비교를 해도 한국의 어떤 그런 수산생물 질병 관리가 아주 탁월한 시스템 운영을 갖고 있다는 그걸 이제 우리가 그 관리 정책의 하나의 어떤 전략으로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협력과 이제 지원 체제의 효율화. 아무리 뭐 정부가 정책을 잘해도 실효적인 그런 효과가 없으면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국제적인 협력이라든지 또는 뭐 국내에 그 여러 그 관련된 기관과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특히나 어업인들, 양식인들 간의 협력, 그다음에 국가가 충분하게 어떤 지원을 통해서 수산생물 질병 관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수산생물 질병 관리 정책의 이제 3대 전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3대 전략. 그 질병 관리의 과학화, 질병 관리의 선진화, 질병 관리의 효율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 정책 수립의 이제 기본 방향은 물론 앞에서도 뭐 주로 설명했지만 이제 비전과 이제 목표와 전략이 이제 수립되어 있으니까 그게 맞도록 이제 기본 방향을 이제 설정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전략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산질병관리법 제3조에 반드시 5년 주기로 그 기본계획 수립을 이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5년마다 성과를 분석해서 그 기반해서 또 다음 5년에 대한 그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그것이 이제 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에서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다른 관련돼 있는 정책과 이제 국가가 서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려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국내외 여건과 환경을 잘 반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로 하드웨어의 그런 관점에서보다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수산생물 질병관리 정책을 갖다 수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정책보다는 종합적, 통합적, 그러니까 홀리스틱한 그런 정책을 갖다가 하겠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조직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부가 관리 정책을 수립하겠다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 외에 수산과학원이라든지 기타 지방청이라든지 또는 학계라든지 이런 기관과의 유기적인 그런 관리 정책 수립을 갖다가 체계화를 하겠다는 그런 이 6가지 기본 방향을 가지고 관리 정책을 또 수립을 하고 있다. 물론 이게 어떤 기본 궁극적인 그런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산생물 질병 관리의 선진화, 과학화, 효율화 이걸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국가 관리 체계 구축, 이것이 관리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라고 이런 관리 정책에 이제 중요한 이제 과제가 있고 그 과제별로 또 성과 지표가 있고 하는 이런 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그 행태가 일단 과제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 과제는 특히나 이제 3가지 전략 부분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전략 속에 이제 각 전략별로 5, 6개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과제별로 이제 연도별로 성과를 이제 목표를 두고 지표를 두고 이제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수산질병 관리를 5년 단위로 계속 어떤 기본계획 수립 또 성과 결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수산생물 질병 관리에 대한 국가 체계가 그야말로 대한민국 양식의 발전에 중요한 기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대한민국 수산생물 질병 관리에 대한 국가 정책의 어떤 중요한 요인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과제와 성과 지표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3대 전략에 맞도록 이제 각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정치를 갖다가 수립 시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이제 주요 과제가 이렇게 주로 보면은 한 8개로 나눠 보면은 이제 수산생물 질병에 대한 어떤 피해 분야를 우리가 일단 보면은 많은 과제가 있지만 그 과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효과를 우리가 사실 평가를 해보면은, 물론 이것은 1차 5개년 계획의 평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산질병관리법을 만들고 난 뒤에 이제 5년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5년 기본계획 하에서 이제 관리 정책의 주요 과제별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대충 이렇게 보면은 이제 수산생물 질병 피해액이 한 20%좀 줄었다. 그 다음에 질병관리 수준이 한 1등급 되는 그런 어장의 비중이 한 30% 정도 이렇게 달성이 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살처분을 하는 질병을 처음에는 1개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4개로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4개의 병이 걸리면 무조건 하고 그 고기는 다 이제 살처분해야 되는, 그러니까 살처분 대상 질병이 지금 4개로 확대되어 있다는 그러든지,
그다음에 이제 국제 공인 그 어떤 품질 관리가 지금 거의 뭐 계획대로 한 100% 달성이 되었다든지, 그다음에 그 양식장 그 질병에 대한 그 애찰률이 뭐 지금 거의 100%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아마 수산질병관리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수산질병관리 국가 이제 체제 구축을 이제 하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5년 이후에 그 평가를 해본 결과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대한민국 그 수산생물 질병을 그 사전에 예찰할 수 있는 예찰률이 거의 100% 이렇게 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수산생물 질병 관리가 이제 한국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현재 그 세계 수로기구 그 OI 그 방역 기술 수준 그 등급에서 그 레벨 그 5 수준이면은 대단한 수준이죠. 이건 국제적으로 이미 공인된 한국 수산생물질병관리의 그 수준을 갖다가 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을 어렵게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수산생물질병관리가 국가 단위로 잘 관리가 되고 있고, 그 관리를 5년 해본 결과를 평가를 해보니 사실은 그 많은 부분이 이제 성과가 있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수산생물 질병 예찰률이 거의 100% 달성이 이루어지고, 특히나 OI 그 국제 수준의 거의 뭐 탑 레벨인 레벨 5에 지금 한국 수산생물 질병 관리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 있는 그런 형태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마 뭐 특히나 그 우리나라가 이 그 수산질병관리사, 수산질병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거의 지금 100% 충원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뭐 5개 대학에서 이제 수산생물질병관리사가 그 나오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3개 대학이 그 수산질병 관리를 위한 의사 전문 의사를 배출하는 대학이 3개나 돼가지고 1년에 그 고기 병을 고치는 고기 의사가 한 8, 90명 정도가 그 1년에 이렇게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 그 다음에 통영에 있는 이제 경상대학교, 그 다음에 군산에 있는 군산대학교라든지 이런 대학에서 그 고기 병을 치료하는 고기 의사를 그 1년에 의사 면허를 갖다 한 뭐 80명 정도로 이렇게 배출되고 있으니까 그 인적 인프라가 거의 뭐 100% 지금 달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산질병관리 정책이라는 것이 과거 우리가 이제 5년 1차 5개년 계획 결과 평가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뭐 이런 수산질병관리 정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계속 이루어져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화, 과학화, 효율화를 잘 달성해서 우리나라가 또 수산생물질병관리에 있어서 국제적인 하나의 어떤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국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황 평가, 이거는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과거 1차 5개년 계획 하에 이제 주로 우리가 한 그런 사업 내용을 보면은 그 신고 체계 구축, 그러니까 조기에 그 질병을 갖다가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신고 체계 구축, 그 다음에 긴급 방역 대책, 그 다음에 관련 기관과의 협조 체제,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홍보 교육 관리, 그 다음에 방역에 관한 정보 수집 분석, 그 다음에 전문 인력 육성, 인프라 구축, 이런 등등을 우리가 이제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을 만들고 난 뒤에 이제 수산생물질병관리에 대한 국가 관리 시스템 속에서 국가가 관리 정책을 사실 해온 주요 그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이 이제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과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그 상당한 수준으로 사실 수산생물질병관리에 대한
그 관리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물론 이 부분들이 뭐 앞으로 계속 매 5년마다 국가 관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과거 5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가지고 이제 계속 그 대책을 갖다 만들어서 이제 시행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특히나 이제 방역 승진화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코로나 때도 뭐 받았듯이 K 방역이라는 것이 국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수산생물 질병 관리에 대한 그 방역 선진화, 사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한 7년 전에 이미 방역 선진화를 위해서 4대 전략을 수립하고 12개 중점 과제를 갖다 우리가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이제 선진 방역제도, 방역 인프라 구축, 그다음 전염병에 대한 사전 예방, 그다음 체계적인 방역, 이런 것을 우리가 그 4대 전략을 만들어 가지고 이미 그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을 만들어 난 뒤에 1차 5개년 계획 속에 이렇게 우리가 선진 방역화를 사실은 했었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수산생물질병 관리에도 우리가 이제 K 방역이라 할 만큼 우리가 방역 선진화를 위해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노력을 했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이 이제 시행되고 난 뒤에 국가 관리 정책을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해보고 이제 향후 이제 보완점을 갖다가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 하는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과제를 갖다가 많은 전문가들 참여해서 이제 이행을 하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방역 체계의 선진화라든지 그다음 방역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그다음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든지 체계적인 방역에 대한 그 부분들을 보시면은 아마 그 많은 그런 그 연구 과제를 많은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에 수행을 하고 그 결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좋은 그 효과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도 우리가 국가가 이제 수산생물질병 관리에 대한 그 정책을 그 추진할 때 이제 중요한 항목으로서 그렇게 이제 다루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차 5개년 계획을 우리가 이제 시행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쭉 그 평가를 해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변화된 부분이 이제 방역을 전담하는 조직이 새로 신설됐어요. 우리가 그걸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 그 국립수산과학원이 이제 우리나라 수산생물질병관리 국가방역기관으로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 국립수산과학원 안에 방역 전담 조직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 속에 이제 수산생물질병 관리에 대한 전문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걸 확보를 해가지고 아마 그게 아마 수산질병관리법이 만들고 난 뒤에 그 법에 의해서 국가가 이제 이런 그 어떤 그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이제 많은 노력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방역 센터가 뭐 그 전에 우리나라에 몇 개 있었지만 그걸 확대를 했죠. 우리가 2010년도에 동서에 그 방역센터를 갖다 정축하고 부산에 부산이 보면 우리나라 그 수산생물질병관리센터의 중앙이 부산입니다. 서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2012년도에 제주도, 그 다음에 통영에 이제 남동에 그 본부가 통영에 있고, 그 다음에 여수에, 목표에, 그 다음에 진해에는 이제 내수면 이제 방역. 우리나라는 그 내수면 수산생물질병관리도 사실은 하는 그런 상태도. 이런 것이 1차 때 다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수산생물질병관리센터뿐만 아니고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특히나 이제 수산물 교육에 필요한 그 방역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위해서 대미 또는 뭐 EU 또는 미국 이런 수출 지원을 위해서 검사, 검역
전문 기관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우리나라 그 수산물 교육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 이런 등등이 우리가 그 수산생물질병관리 국가 정책으로서 중요하게 그 과거에 그 수산질병관리법이 만들고 난 뒤에 그 시행된 그런 것으로서 그 우리가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가 이제 쭉 보면은 연도별로 나와 있지만 그 많은 부분이 이제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국가가 관리 정책으로서 그 시행을 사실은 했죠. 그 부분이 아마 그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이 아마 2010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이후에 보면은 뭐 2011년도에 뭐 중요한기 대처를 수립한다는 등 그다음에 뭐 확산 방지 체계를 구축한다는 등 하는 이런 등등이 특히나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그 수산생물 질병을 방지하기 위한 가상 방역 훈련도 매해마다 실시를 합니다. 사실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수산생물 질병에 대한 평가도 매해마다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산생물 질병에 대한 그 신속한 그 진단할 수 있는 키트 개발. 우리가 뭐 코로나 때도 뭐 그런 것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수산생물도 넙치 그 질병에 대한 이제 진단 키트 같은 것도 정부가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양식업자들이 간단하게 그 질병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뭐 한다든지 이런 등등을 우리가 사실은 그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이 2010년도에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제 우리나라 그 수산생물질병관리를 위한 국가 정책의 중요한 그런 어떤 시행 과제로서 진행되어 온 그런 그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2000년대 들어와서 사실은 대한민국 그 양식의 발전을 위해서 수산질병관리가 사실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죠. 제가 앞에서 주로 뭐 제1장, 제2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체계화가 되지 못한 그런 형태였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들여가지고 수산질병관리법을 만들고 난 뒤에 수산질병관리법이 2010년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는 결국은 그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후 지금 뭐 이렇게 10년 정도 이렇게 지나오면서 사실은 뭐 얼마나 많은 것이 이제 변화가 됐으며 한국에 있어서 수산질병관리라는 것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그걸 사실 우리가 뭐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그 국가 단위 그 수산생물질병관리 체계의 그 어떤 사업 성과가 아웃컴즈가 바다가 깨끗하고 건강한 수산생물 그에 따라서 안전한 수산물 그다음 풍요로운 그 어떤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결국은 그 수산생물 질병 관리에 대한 법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국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후 관리 정책을 꾸준히 그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과제를 개발해서 이행을 하고 하는 그 결과가 비록 2010년 이후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그 사업 성과를 갖다가 우리가 사실 거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아마 대한민국이 그 어떤 뭐 수산생물 질병뿐만 아니고 일단 뭐 코로나 같은 이런 그 질병 문제에 대한 국가의 어떤 관리 시스템이 잘 그 어떤 선진화되어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건 아마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고 우리가 수산생물 질병 관리 이 부분은 이미 코로나 이전에 앞에서 본 것처럼 K 방역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방역에 대한 그런 선진화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그 사업을 했었고 카메룬도 양식업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 관심을 이제 써야 될 부분은 물론 양식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양식을 함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수산생물 질병에 대한 국가가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는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한국 같은 이런 나라와 서로 협력하면서 카메룬도 선제적인 관점에서 그 수산생물 질병 관리에 대해서 이제 국가 체제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부가 많은 그런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이카 ODA 사업을 통해서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강의를 하지만 이제 카메룬의 양식을 위해서 한국과 서로 그 어떤 협력을 통해서 카메룬 양식에 반드시 필요한 수산생물 질병 관리에 대한 국가 그 시스템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결국 온라인 프로그램 중에 대한민국 그 수산생물 질병 관리 그 국가 시스템과 그다음 수산생물 질병 관리법 그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리 정책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챕터 1, 2, 3을 나눠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카메룬과 한국 정부가 서로 협력하면서 카메룬 양식에 필요한 이 질병 관리 시스템을 아마 좋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